2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인데 뭐 일단 2차 부등식의 형태는 2차식에다가 부등호 들어간 거 맞지? 이런 게 이제 2차 부등식의 형태인데 이거를 1차 부등식처럼 우리가 이항하고 뭐 나누고 해서 그렇게 풀 수 있는 게 아니지 얘는 맞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함수로 좀 접근을 하게 되는데 사실 2차 부등식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배우는 이제 3차 부등식은 없고 그렇지 3차 원래 옛날에는 3차 4차 부등식도 배웠거든 옛날에 배웠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개념이 빠져갖고 그 부등식이 나오진 않고 3차 4차 방정식이랑 이제 함수 쪽이 이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원래는 그 3차 4차 부등식 할 때도 뭐 이항에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다 이제 함수로 접근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얘보다 차수가 이제 높은 애들은 다 함수로 접근해서 풀었는데 뭐 지금 이제 부등식은 빠졌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2차 부등식은 함수로 이제 접근을 해서 푼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양변을 똑같이 이제 y라고 두는 거야. y는 ax 제곱에 bx 더하기 c 그 다음에 y는 0 이렇게 그치?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요거는 2차 함수고 얘는 뭐야? x축이지 x축 다른 말로 그치? 그래서 x축하고 비교하는 건데 이 부등호가 지금 방향이 내가 왼쪽이 더 크다라고 이제 써놨잖아. 그러면은 이 비교는 뭘 비교하는 거야? 어떤 값을 비교하는 거야? 맞아 y 값이야 그치? y 값을 비교를 하고 막상 쓰는 거는 x 값의 범위를 쓰는 거지. 해를 구한다라는 건 x 값의 범위를 찾는 거니까. 그래서 뭐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뭐 2x EX 어려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얘가 0보다 크다 라고 나오면 이제 이거는 비교를 하는 대상이 2차 함수 일단 2차 함수와 x축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이 두 놈들의 y 값을 비교를 하는 거지 맞지? 그러다 보니까 x축과의 비교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일단 이 두 놈의 교점이 좀 필요해 맞지? 만나는 점의 좌표가 좀 필요한데 그래서 이 둘을 연립을 해서 놓고 보면 2차 방정식이 나오잖아.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니까 x값은 2 또는 3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아볼 그래프에다가 x축이랑 어디서 만나는 거야? 그치 2 또는 3에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지. 그리고 당연히 y값의 대소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위아래를 따진다고 생각하는 거지. 위아래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밑에 있냐 이런 걸 따진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2차 함수가 더 큰 걸 찾고 있는 거니까 x축보다 큰 걸 찾고 있는 거니까 x축보다 더 어디 있는 거? 더 위에 있는 걸 찾는 거기 때문에 요 양쪽에 있는 이 더듬이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맞아. 그래서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를 찾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구성하는 x값의 범위는 일단 이쪽은 어떻게 나와? x가 2보다 작다 또는 이쪽은 3보다 크다 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 그래서 양쪽으로 찢어지는 값이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2차 부등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푸는 방법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저 둘이 함수로 놓고 연립해서 교점 찾은 후에 그래프 적당히 그려서 어디가 더 위에 있는지를 판단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범위를 쓰는 거.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그 과정인데 근데 이것도 이제 많이 해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생략이 좀 가능하지. 뭐 일단은 이렇게 함수를 굳이 이제 쓸 필요는 없고 맞지? 바로 그러니까 연립을 해서 뭐 어찌됐건 x값을 구하긴 하는데 그 연립해서 x값 구하는 과정 자체가 어차피 인수분해잖아 인수분해. 그치? 그러니까 인수분해니까 굳이 또 이걸 방정식을 써서 할 필요가 전혀 없지. 그치? 여기서 바로 뭐 하는 거야? 바로 인수분해 시작해서 그치? x값 찾고 0 되는 x값 찾고 그걸 토대로 그래프를 적당히 그려서 요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전부 생략이 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푸는 게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진 않지. 인수분해하고 바로 x값 찾아서 그래프 그린 다음에 찾으면 되고 그리고 이것도 많이 해보다 보면 이것까지도 그릴 필요가 전혀 없지.
맞지? 바로 보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오는 과정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좀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거지,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게 이제 2차 부등식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개형이 한 두 가지 정도 종류가 있잖아, 그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볼하고 뭐가 있어? 위볼이 있지, 위볼. 그래서 원래는 그래프가 이제 저기서 만약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 얘가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실제로 그래프는 이제 위볼로 그려질 거고 0 되는 x값은 똑같이 나올 테니까 2하고 3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어디 부분인 거야? 그치, 위에 x축 위에 좀 볼록 튀어나온 이 부분이잖아, 그치? 그럼 이 부분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는 뭐야?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일명 사이값이라고 하지, 그치? 사이값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그래프 개형이 두 개인데다가 지금 부등호 방향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함수가 크고 얘도 2차 함수가 큰데 답의 형태가 좀 다르게 나오잖아. 그래서 이게 그래프 개형이 두 개라서 두 개를 다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좀 총 4가지 경우거든, 다 따지면. 그래서 그 4가지 경우를 다 생각하기 빡시니까 우리가 그냥 이걸 최고차항 계수를 항상 뭘로 맞춰주는 거야? 양수로 맞춰주고 나서 아볼로만 이제 풀겠다는 얘기지. 그렇게 되면은 종류가 딱 2개밖에 없단 말이야. 왜냐면은 2차 함수가 클 때랑 작을 때 2가지밖에 없잖아, 종류가. 맞지?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건 사실 이제 등호 붙이고 안 붙이고의 차이니까 부등호 방향의 종류는 2종류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딱 2종류로 생각해서 풀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보통 아볼로 생각했을 때 2차 함수가 더 크면 양쪽으로 찢어지는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작을 때는 사이값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2차 부등식의 풀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예시를 든 거는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날 때야? 2점에서 만날 때를 한 거고, 그리고 인수분해가 잘 되는 예시를 내가 쓴 거고.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 나오면 어떻게 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나왔어. 이거 어떻게 하냐? 그치. 근해공식을 하는데 그 전에 뭐부터 해? 판별식부터 하지, 판별식부터. 일단 판별식부터 때려보고 양수네. 그러면 근해공식을 쓰는 거지. 만약에 판별식을 때렸을 때 음수가 나온다면 어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2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많이 풀다 보면 요 그래프까지는 생략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래프 안 그려도 머릿속에 좀 어느 정도 그려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래서 굳이 안 그려도 상관없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2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작다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x축이랑 2차 함수가 만난다는 얘기야, 안 만난다는 얘기야? 안 만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이 부등식이랑 좀 이제 적용을 시켜봐야지. 부등식에 적용을 시켰을 때 지금처럼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어때? x축보다 밑에 있는 2차 함수 그래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근데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를 판단하려면 일단 판별식부터 쓰겠다는 얘기야. 처음부터 근해공식으로 들어가기보다는 판별식을 쓰고 허근이 나오네? 그러면은 그래프 그려서 판단을 좀 하는 거지. 이 부등식에 적용을 시켜보고 그 다음에 실근이 나오면 그냥 근해공식 쓰면 되는 거고. 됐지? 그리고 이 판별식을 쓰는 것도 일일이 이렇게 식으로 쓴다기보다는 사실 우리는 판별식 사용할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판단을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암산 정도로 좀 해보면 돼. 정확한 값을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암산으로 어느 정도 이제 솔직히 부호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부호만 가지고 판별식을 다 쓰라는 게 아니라 부호만 가지고 판단을 한 다음에 허근 나오겠는데 하면 그래프 그리면 되고, 실근 나오겠는데 하면은 근해공식 쓰면 되는 거고. 됐지? 그런 식으로 해서 너네가 이제 풀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치. 그 다음에 x축과 지금까지는 이제 2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위주로 했는데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같은 거. 자,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 이런 경우는 해가 어떻게 나오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나와?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우리가 그래프를 굳이 안 그려도 어느 정도 이제 할 수 있단 말이야. 너네가 연습을 좀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부터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랑 만나지 않는 그림은 이거는 나도 가끔 헷갈리거든. 나도 그래프 안 그리면 가끔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그래프를 좀 반드시 그려놔야 돼, 얘 같은 경우는. 알았지? 그래서 일단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고 요렇게 생긴단 말이야. 아볼이니까. 맞지? 그리고 요 한 점이 당연히 얼마야? 2잖아, 2. 그치? 이 정도는 알 수 있잖아. 인수분해 어느 정도 되니까. x-2의 제곱이라서.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적용을 시켜야 돼. 이게 은근히 헷갈리거든. 그래프 개형이랑 이제 그 그래프 x축과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조금 이제 머릿속에 하기가 좀 헷갈려, 이거. 부등식이랑 같이 한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좋은데. 그럼 이때는 해가 당연히 뭐야? 그렇지. x가 2가 아닌 뭐라 그래? 모든 실수라고 얘기하지. 그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놔야 확실하게 내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면서 풀어야 된다고, 얘 같은 경우는. 알았지? 이거는 머릿속으로 대충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실수가 좀 나오는 편이야, 얘는. 이건 나도 실수가 좀 나와. 그러니까 요거는 확실하게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부등호 방향만 좀 바꿔볼게. 만약에 0 이상이라고 하면 어때, 그러면? 이때는 그냥 2도 포함하니까 모든 실수가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나오는데? 해가 없다라고 하지, 그지?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때? 이거는 그치, x는 2 하나만 나오지. 유일하게 방정식의 해처럼 나오는 게 딱 이 그림이지. 요 형태, 그치? 이 부등식.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꾸로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 어떤 2차 부등식을 풀었더니 x는 2라는 해가 나왔다. 이때 이제 뭐 개수에 있는 k 값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에서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너네가 유추를 좀 할 수 있어야 돼. 여기서 이렇게 푸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해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그래프의 개형이랑 x축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나와야 되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됐어? 그렇게 유추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다 다르지. 얘 같은 경우는 다 네 가지가 다 달라.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판별식 대충 때려보면 허근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만나지 않는 아볼 그래프의 x축 밑에 있는 그래프가 나오겠지. 자, 이때는 어때? 해가? 모든 실수지, 그지? 모든 실수, 모실모실, 그지? 그 다음 0보다 크거나 같다도 어때? 마찬가지 모든 실수겠지, 그지? 이렇게 나올 거고 0보다 작으면 해가 없다, 그지? 0보다 작거나 같아도 해가 없다. 요건 좀 단순하지.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 관계에 따라서 해가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잘 기억을 해줘야겠지. 이거를 이제 외우는 게 아니라 사실 이해하는 거지. 그래프를 그려놓고 누가 더 위에 있냐 밑에 있냐 이걸 찾는 방법을 좀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지. 이런 게 이제 2차 부등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간단하게 1번 잠깐만 좀 볼게요. 1번. 자,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 값의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4일 때 a 값을 구하래. 위에 있는 범위가 어떻게 돼?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 x 플러스 4하고 뭐야?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범위가 어떻게 나와, 그러면? 마이너스 4 이상 2 이하, 그치?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방정식 풀듯이 똑같지. 물론 그 과정이 사실 좀 긴데, 근데 그것까지 이제 하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범위는 나왔고, 이 범위에서 양수 a 값이라 했으니까 얘는 아볼 그래프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리고 가운데 x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2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 주어진 범위, 이건 이제 주어진 범위에서의 그 2차 함수의 최소값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어디서 나와? 마이너스 2에서 나오네, 그냥. 그치? 그러니까 2가 좀 멀리 있네, 여기.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4는 조금 가까이 있겠네. 딱 요 범위에서의 최소값이니까 마이너스 2에서 나오는 게 맞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면 어때? 4a 마이너스 8a 플러스 4. 이 값이 얼마? 마이너스 4란 얘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a는 얼마? 마이너스 8 나오지. 그래서 a 값은 얼마야? 2가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하지, 그치? 이건 이제 2차 함수의 최소값이랑 좀 섞은 내용이지. 그 다음에 자, 요건 이제 해가 주어진 2차 부등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의 작성이지 거꾸로 가는 건데 앞에서 우리 했던 2차 방정식의 작성하고 좀 얼추 비슷하긴 한데 차이가 좀 있지. 얘가 이제 부등식이다 보니까 부등호 방향하고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 이런 게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돼. 왜냐면 최고차항 계수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등호 방향에 따라서 또 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신경을 더 써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fx가 0보다 크다의 해가 x가 1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가 나왔대.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fx를 좀 유추를 하는 거지. 그지? 일단은 1하고 3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방정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근이 뭐라는 거야? 1이랑 3이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이걸 가지고 거꾸로 우리가 식을 만들어 줄 수 있잖아. 일단 최고차항은 알아볼라. 잘 몰라. 그래서 A라고 쓰고 그 다음에 1, 3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x-1하고 그치? x-3이라는 식이 나와야지. 그리고 A 값은 어때? 뭔진 모르지만 부호는 알 수 있잖아. 뭐야? 양수겠지, 그치? 그걸 뭘로 판단하는 거야? 부등호의 방향하고 해가 어떻게 나왔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지. 0보다 크다가 나왔는데 이제 양쪽으로 찢어지게 나왔다는 거는 양수란 얘기잖아. 아볼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A의 부호를 판단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방정식에서의 작성과 조금 다른 점은 앞에서는 그래도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다라고 좀 어느 정도 주어지잖아. 좀 보통 알려준단 말이야. 함수값이랑 이런 것까지 해서 보통 알려주는 편인데 여기 부등식에서는 굳이 알려주진 않아. 그리고 솔직히 필요도 별로 없어. 이게 이 값이 얼마인지가 별로 중요하진 않고 함수값이나 그런 걸 구할 게 아니라 우리는 부등식을 풀 거기 때문에 딱히 중요하진 않고 여기서 얘가 중요한 거는 거의 이제 부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또 바뀔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한데 그건 또 이제 어차피 부등호의 방향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보통 물어보는 게 이제 f의 뭐 2x-1이 0보다 작다의 해를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지. 맞아?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하면 돼? 그냥 x 자리에 뭐 넣으면 돼? 2x-1을 대입하면 되지, 그지? 여기다 써볼까 그냥. a에 뭐야? 2x-2 그 다음에 2x-4 이게 0보다 작다라고 해서 2로 전부 깔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a 곱하기 x-1이 얼마? x-2가 0보다 작으니까 그럼 x의 범위 어차피 이제 a는 양수니까 약분해도 상관이 전혀 없잖아, 그지? 필요 없고 그럼 이거 풀었을 때 나오는 범위는 어떻게 돼? 1보다 크고 그렇지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이제 일단 기본적인 풀이라고 생각하면 돼. 기본적인 풀이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풀인데 근데 이거를 요렇게 말고 어떻게도 풀 수 있냐면 봐봐. 조금 이건 이제 살짝 함수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일단 여기까지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식이잖아. 이만큼은.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여기 밑에 있는 식을 좀 유추를 한 거 아니야? A도 이제 대충 부호를 좀 판단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식을 만들어서 그냥 부등식을 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내용이긴 해 이거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식을 보고 일단 최고차항 계수는 양수네라는 거는 판단이 가능하지.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그럼 아볼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리고 x축을 그렸을 때 교점은 1하고 3이다라는 건 알 수 있단 말이야. 맞지? 여기까지 충분히 가능하잖아. 이렇게 유추한 거니까. 맞지? 그때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게 이놈이란 말이야. 맞아? 그럼 생각을 해봐. 자, 이거의 해가 1보다 작다랑 3보다 크다가 나왔어. 맞지? 그러면은 이놈의 해 이렇게 한번 써볼게. fx가 만약에 0보다 작다의 해는 어떻게 나오겠어? 요걸 먼저 써볼게. 그러니까 이거의 해는 어떻게 나오겠어? 이 부등식의 해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나오겠지.
맞아?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이놈의 해는. 맞지? 그러면 이게 성립하는 우린 x값을 찾고 있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걸 그냥 한 덩어리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의 그냥 문자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의 해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요놈의 식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식을 이제 그러니까 해를 구해보면 이 한 덩어리, 그러니까 2x-1의 해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해하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찾고 있는 게 x값의 범위니까 전체적으로 1 더하면 2보다 크고 4보다 작으니까 2로 까면은 x가 1보다 크고 뭐야? 2보다 작다라는 게 나오겠지. 요렇게 바로. 이해하냐고 말이지? 돼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좀 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굳이 식을 만들 필요 없이 바로 해를 구할 수 있잖아. 돼서? 그러니까 함수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얘가 이거의 해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을 거야. 그러니까 이쪽 범위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성립을 하려면 요 놈이 성립하려면 이 2x-1이 이쪽 사이에 있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그치?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찾으면 해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대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좀 작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4번도 잠깐 보면 얘도 지금 해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나와 있긴 하거든. 그러면 봐봐.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정확히 구할 수 있잖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냐? 1, 2하고 뭐야? 2, 1, 마이너스잖아. 그지? 그럼 해가 어떻게 나오겠어? 2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로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얘가 이제 알파가 되고 얘가 베타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걸 그대로 이제 저 밑에 있는 식에다 대입을 하면 어떻게 나와? 알파가 2분의 1이야. 그럼 대입하면 뭔데? x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지. 그 다음에 베타가 2니까 얼만데?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나오잖아. 그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의 해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놈을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분의 1이 뭔데? 근이라는 거잖아. 근. 맞지? 그럼 이거는 이제 뭐 식을 거꾸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a, b를 좀 찾아도 상관없겠지. 그러면은 여기가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곱부터 생각해 볼게. 두근의 곱이 얼마야? a분의 1이잖아. 그게 얼만데? 4분의 1이잖아. 그래서 a 값은 얼마? 4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는 얼마야 그러면? 4분의 마이너스 b. 이게 두근의 합이니까 얼만데?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5. 그래서 b 값은 얼마라는 얘기야? 5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거꾸로 만들어서 a, b의 곱은 2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치? 근데 이거를 또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봐봐. 방금 했던 내용이야. 좀 비슷해. 이거의 해가 지금 뭐라고?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나왔다고. 맞아? 그런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의 해는 마이너스 2분의 베타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알파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그럼 이 상태에서 잘 봐. 여기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는 뭐보다 크냐? 알파보다 크지. 그리고 베타보다 작지. 맞아? 그럼 어때 형태가? 같잖아. 그치? 똑같은 형태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x에다가 뭘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x를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럼 그 말은 요 식에다가 뭘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x를 대입해서 만든 해가 이거란 얘기야.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2x를 대입하면 식이 뭔데? 8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0x 플러스 2가 0보다 작으니까 2로 약분하면 4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식이 이 식이란 얘기지. 어딨냐? 이렇게. 돼서? 그럼 a값 얼마? a값 4, b는 5가 되겠지. 그래서 곱하면 얼마? 20.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됐냐?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고 나오는데, 일단 요거는 그 아까 했던 모든 실수가 나오는 경우 있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가볼까? kx제곱 kx제곱 k가 너무 많네. 뭐 k 플러스 1에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k 플러스 5, 뭐 이렇게 나왔다 쳐볼게. 그럼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그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 항상 성립할 때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이게 항상 성립하는 그림이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출을 하는 건데, 어때야 돼 그림이? 일단 개형이 어때야 돼? 개형 아볼이 돼야지, 그지? 그리고 x축이랑은 위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지? x축과의 위치 관계가 안 만나야지, 그치? 그래서 만나지 않는 그림 이런 식으로 나와야 이제 이게 항상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거지. 최고차항 계수가 일단 양수가 돼야 하고, 그 다음에 판별식, 지금은 이제 x 계수가 2니까 짝수 판별식을 썼을 때 얘가 이제 0보다 작아야, 그래야 이제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둘을 연립을 하는 거지. 공통범위를 찾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의 공통범위를 찾는 거니까, 첫 번째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나올 거고, 두 번째는 쭉 풀어보면은 마이너스 k제곱에 마이너스 6k, 그 다음에 뭐냐 이거 플러스 5에다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네. 이거 내 대충 쓰다 보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네. 보통 인수분해가 잘 되게끔 세팅이 나오겠지. 근데 지금은 인수분해가 안 되긴 하지만 판별식 대충 때려보면 실근이네, 그지? 그러면은 뭐 그 내용을 써야지. x가 어때? 짝수 쓸 수 있네. 뭐 분해 안 써도 되겠다. 얼마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 9 마이너스 4, 그래서 5가 되겠지. 또는 x가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보다 크다 라고 해서 이 둘의 공통범위를 찾아주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는 좀 작은 음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한 이쯤에 있겠네, 그지?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는 이쯤에 있네. 맞아? 맞지 이거? 대충 마이너스, 아니네, 마이너스 맞구나. 마이너스 0. 얼마니까? 그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가 이쯤에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공통범위는 이놈이니까 얘가 이제 해가 되는 거지. 맞지?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프 개형과 저 x축과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총 6개의 그림이 나오잖아. 아볼일 때 x축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볼일 때 마찬가지, 만나지 않거나 아니면 한 점, 아니면 이제 두 점에서 만나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총 6가지 그림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6가지 그림을 가지고 유추를 좀 하는 거지. 저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그런 걸 유추해서 그거에 만족하는 조건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부등호의 방향에 따라서 부등호가 식이 총 몇 개야? 부등식이 몇 개야? 종류가? 부등식 자체는 종류가 4개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4개에 따라서 좀 다른데, 지금 같은 경우 0보다 클 때는 딱 이 그림, 뭐 굳이 번호를 써보자면 1번, 2번, 3번, 뭐 4번, 5번, 6번이라고 했을 때 3번만 가능한 거잖아. 3번만. 맞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 등호가 들어가게 되면 몇 번인 거야? 2번하고 3번이 가능한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유추를 하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0보다 작다고 한번 해봐. 그럼 몇 번이 가능한 거야? 4번이 가능한 거고, 그치?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가 되는 거지? 4번하고 5번까지 가능한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네가 유추를 해서 조건에 맞는 k 값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지금 내가 그냥 식을 그냥 대충 쓰긴 했는데, 문제에서 이게 또 중요하지. 문제에서 얘가 2차 부등식이다 라고 하면 지금 푸는 대로 풀면 되는데, 만약에 그냥 부등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이 아닌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때 이제 K 값도 이제 생각을 해서 해 넣을지 아니면 그냥 뺄지 그것도 이제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지. 요게 앞에 이제 2차 부등식이냐 아니면 그냥 부등식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서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최고차 한계수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항상 문제를 좀 꼼꼼하게 읽는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근데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나온 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해가 모든 실수일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 모든 실수일 때. 근데 항상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해가 뭐 할 수도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이 해볼까 그냥? K 플러스 1 X제곱 기왕 쓴 김에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이 해를 풀었더니 해가 없다가 나왔대.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해가 없대. 그러면은 몇 번이야? 이게 해가 없으려면? 5번하고 6번이 가능하지. 그치? 위볼이면서 이제 X축보다 위에 있는 그림이 없으면 되니까. 맞지? 그래서 5번하고 6번이 가능하겠지. 그래서 얘가 이제 부등호 방향에 따라서 또 그러니까 앞에 거랑 좀 다르지 이게. 그치? 얘랑은 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건 외워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찾아봐야 돼 너네가 무조건. 요거는 이제 이 위볼이냐 아볼이냐 그것도 있고 부등호 방향이 크냐 작냐 그것도 있고 그리고 해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조합하게 되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해가 없다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해가 있다라고 나올 수도 있잖아. 모든 실수 말고 해가 존재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X는 3이라는 해 하나만 갖는 경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해 종류에 따라서도 조합하게 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너네가 이 6가지 경우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어떤 거에 적용하면 저 조건을 만족을 하나 그런 걸 생각을 해서 너네가 이제 풀어준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해만 하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래서 그래프는 반드시 그려야 된다. 이거는 좀 헷갈리기 때문에 이건 나도 좀 가끔 또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그래프 반드시 그려서 꼼꼼하게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7번 같은 것도 잠깐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2차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래.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해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좋은 게 최고차 한계수가 확실히 뭐야? 확실히 양수잖아 양수. 그치? 그러면 항상 성립하려면 X축이 어디 있어야 돼? 얘보다 밑에 있거나 아니면 어때야 돼? 접하는 것까지는 괜찮겠지, 그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판별식이 어떠면 돼? 일단 최고차항은 확실히 나왔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요걸 좀 풀어주면 되겠지. 그럼 뭐 계산을 근데 지금 여기 조금 정리를 해야겠네.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2kx에 얼마야? 마이너스 2k 플러스 15가 나오나?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나와있네. 그럼 여기서 판별식 써보면 어때? k제곱 마이너스 ac 2k 마이너스 15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요거를 좀 풀어주면 5하고 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범위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5 이상 그 다음에 3 이하라고 나오겠지. 뭐 간단하지? 요게 다지. 그 다음에 연립 2차 부등식. 자, 이거는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냥 2차 부등식을 뭐 하는 거야 이제? 연립해서 풀겠다는 얘기지.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 요거를 풀란 얘기잖아, 그치? 2차 부등식. 물론 지금처럼 2차, 2차가 섞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1차, 2차가 섞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2차가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 풀어보면 앞에 거는 x 마이너스 4랑 x 플러스 2 범위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이상 4 이하로 나오고 그다음 두 번째는 어때? x 마이너스 2랑 x 마이너스 3이니까 x가 2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 해서 공통범위를 찾아주면 어떻게 나오나?
마이너스 2 이상 4 이하 그리고 2 미만의 3초과니까 이거 다 두 개 나오네. 그래서 요 범위랑 요 범위 두 가지를 다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 이상 2 미만 또는 3초과 4 이하 이렇게 됐어. 요런 거 이제 이 정도는 너네 그리지? 그래서 하고 있지? 암산하는 거 아니지? 이렇게 해서 바로 하는 거 아니지? 바로 할 수 있으면 해도 되는데 근데 이렇게 좀 해버릇 하는 게 좋긴 해. 왜냐면 이제 나중에는 진짜 이게 엄청 복잡하거든. 나중에 특히나 이제 너네가 좀 학력 올라가서 나중에 삼각 부등식 같은 것도 나와. 삼각비 너네 안 배웠나? 아직 안 배웠나? 그래? 삼각비라는 걸 나중에 사인 코사인은 알 거 아니야. 대충 들어봤을 거 아니야, 어디서,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게 삼각비인데 이건 나중에 2학기 때, 중3 2학기 때 아마 배우긴 할 거야. 그래서 그때 배우고 그리고 그 이후로 또 나중에 삼각 부등식이라고 해서 삼각함수라는 거에서 나오는 게 있거든. 그래서 그때 또 이제 부등식 이런 식으로 연립 부등식이 나오는데 되게 헷갈려. 등호 붙이는 것도 엄청 헷갈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되게 많이 나오거든. 이 범위 자체가 지금처럼 꼴랑 2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3개, 4개 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엄청 헷갈려. 그래서 이렇게 할 줄을 좀 알아야 돼. 알았지?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를 그려서 이제 공통 범위를 찾아주는 그런 연습을 좀 해주면 좋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간단하게 나온 거라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여기서 좀 제일 잘 나오는 형태가 또 뭐가 있냐면 절대값이 좀 잘 나온단 말이야. 절대값.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5 절대값 x 플러스 6 얘가 0보다 크다. 뭐 이런 게 좀 잘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뭐 굳이 나눠서 풀어보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일단 한 가지 경우를 쓸 수 있고 풀어보면 얘가 똑같으니까 x가 2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크다가 나올 거야. 맞지?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가정하고 풀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공통범위를 찾아야지. 어디야 공통범위가? 그냥 밑에 거지. 그치? 이게 그냥 공통범위지. 0도 써? 0도 붙여야겠네. 그치? 0도 하나 붙여줘. 이렇게. 맞지? 요게 공통범위가 되고 두 번째는 x가 0보다 작을 때 이때는 어때?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 0보다 크니까 이거는 플러스 2랑 플러스 3인가? 그치? 이렇게 되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0보다 작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거랑 이제 그 공통 범위를 찾아서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가 나올 거야. 그러면 이 둘을 이제 뭐 하는 거야? 둘이 합쳐야지, 그치? 합쳐서 써야 되는데 합치면 어떻게 돼? 합치면 뭐 이것도 그림을 좀 그려볼게. 마이너스 3 미만하고 마이너스 2 초과 그리고 0 미만 그리고 쟤는 0 이상 2 미만 그리고 3 초과 그러니까 어디겠어? 다 합치면 마이너스 3 미만 또는 마이너스 2 초과 2 미만 또는 3 초과라고 나오겠지. 그치? 총 3군데가 나오겠네. 맞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치?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양수, 음수로 나눠서 풀어주는 게 이제 좀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근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푸는 것도 좀 이제 오래 걸리잖아. 시간이 은근히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보통 어떤 식으로 풀어? 이런 거는 함수로 좀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얘를 fx라고 둔다고, 그러니까 이 2차 함수를 절대값을 제외한 2차식을 fx라고 두면 저 주어진 식은 f의 절대값 x라는 식이잖아. 맞아?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5 절대값 x 플러스 6이라는 식이란 말이야. 근데 이 절대값 x의 제곱은 뭐랑 같아? 얘는 그냥 x의 제곱과 같다 보니까 이렇게 쓴 게 이제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차피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써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하는 거지.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 어떻게 그래? 에? 뭐라고? 이빨이라고? 이빨! 잘 봐. 이빨 드라큘라? 그거 말고. 자, 요거 좀 지울게.
우리가 이제 그 절대값 그래프의 종류가 y는 fx가 있을 때 절대값 fx가 있고 f의 절대값 x가 있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절대값 y는 fx가 있고 절대값 y는 f의 절대값 x 이런 게 있어 원래.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거든. 그냥 한번 다 얘기를 한번 해볼게. 오케이. 일단 지울게. 일단은 첫 번째 경우는 y는 절대값 fx 그래프를 먼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예시로 그냥 1차 함수 가볼게. 절대값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해보자. 이걸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얘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겠어?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 안에 있는 x 플러스 1이 0보다 클 때,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는 클 때니까 그대로 나오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붙여 나올 거야. 됐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이 그래프를 사용을 할 거고 작을 때는 이 그래프를 사용한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거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첫 번째 위에 있는 그래프의 x절편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1이고. 됐어?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걸 쓰는데 얘의 x절편도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원리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근데 이걸 매번 이런 식으로 그리기 좀 힘들잖아. 이렇게 나눠서 하기가 좀 힘드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푸냐면 일단은 y는 fx라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y는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거지.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그래서 이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렇지. x축 밑에 부분. 그지? x축 밑에 부분. 그러니까 y가 0보다 작은 부분이지. 그지? y가 0보다 작은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접어 올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냥 아예 방법으로 그냥 외우는 거야. 매번 하기 좀 힘드니까. 그치? 그래서 밑에 걸 접어 올려서 이렇게 V자형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외우란 얘기야. 이 방법을. 절대값이 전체적으로 씌워져 있으면 그냥 밑에 거 X축 밑에 부분을 접어 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 그림은 밑에 걸 접어 올리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이빨이 나오는 거지. 요렇게 송곳니. 됐어? 그래서 2차 함수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두 번째는 y는 f의 절대값 x. 그러니까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거거든. 그래서 이것도 예시로 이제 y는 절대값 x 플러스 1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볼게. 그럼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서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되겠어? x가 이번엔 0 이상일 때, 0 미만일 때 x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나올 거야. 맞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건? 이번엔 0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0보다 클 때 x 플러스 1을 쓰는 거거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그치? 그리고 어때?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야. 얘 y절편 얼만데? 1이잖아, 그치? 그리고 그 기울기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V자 형태로 나오겠지. 됐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매번 하기 힘드니까 방법 자체를 또 외우는 거야. y는 x 플러스 1 그래프를 먼저 그린 후에 이렇게 그린 후에 이번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x가 0보다 큰 부분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접어서 왼쪽으로 이제 대칭을 시키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이 부분, 요 y축 오른쪽 부분만, x가 0보다 큰 부분만 이렇게 접는 거야. 여긴 당연히 버리고. 얘도 마찬가지잖아. 접어 올리고 나서 여긴 버리잖아. 그치?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냥 접어 올리잖아. 그냥 접어 올린다고 생각하면 돼. 얘 같은 경우는 요 오른쪽 부분을 대칭을 시키고 요 원래 그려줬던 이 그래프는 지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지. 됐어?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 x가 0보다 작은 부분을 버리고 x가 0보다 큰 부분을
뭐 하라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이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제일 잘 나오는 그림이고, 요 두 개를, 그치, 요 두 개가 제일 잘 나오는 그림에서 요 두 개를 확실하게 그릴 수 있어야 돼. 알았지? 방법 자체 그냥 외워야 돼, 아예 이거.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이게 이 식이 보이자마자 바로, 아, 이거 이렇게 그려야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알았지? 제일 잘 나와, 이게 1, 2번이. 그래서 요거는 확실하게 좀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솔직히 좀 잘 나오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아예 안 나오는 건 또 아니라서 그래서 좀 이것도 일단 써보긴 할게. 세 번째는 절대값이 y에 붙은 경우야. 이것도 예시를 좀 들어보면 절대값 y가 x 플러스 1이거든. 그럼 이것도 몇 가지로 나누겠어? 두 가지로 나누겠지. 첫 번째, y가 0보다 클 때 y는 x 플러스 1이야. y가 0보다 작을 땐 어때? 마이너스 붙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y는 x 플러스 1이니까 y는 뭐겠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야. 정리를 하면. 우리가 보통 y는으로 표현을 하니까. 맞지? 그럼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한번 또 그려봐. 어때? 일단 y가 0보다 클 때라는 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x축보다 위에를 얘기하는 거야. 맞지? 위에. 그러니까 x축보다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도 y는 x 플러스 1을 쓴다고. 그러니까 x축보다 큰 부분은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맞아? 그리고 밑에는 어때? 작을 땐 어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쓴대. 그럼 뭐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x절편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 음수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어디를 쓴다고? y가 0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특이하지? 그치?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얘도 이제 원래 그리는 방법은 원래 그래프를 그린 후에 뭐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린 후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y가 0보다 작은 부분 이렇게 써볼게요. y가 0보다 작은 부분을 버리고 그 다음 뭐야? y가 0보다 큰 부분을 무슨 대칭? x축 대칭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2번 방법이랑 좀 비슷하지. 그치? 그러니까 x랑 y가 바뀐 거잖아. 맞지? 2번은 뭐였냐면 x가 0보다 작은 부분을 버리고 x가 0보다 큰 부분을 y축 대칭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 3번 같은 경우는 x에서 y로 바뀌었고 그 다음 y에서 x로 바뀐 거지.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거는 사라지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프가. 물고기처럼. 여기 눈 이쁘다. 그치? 이해했냐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근데 잘 봐. 이거는 어때? 이거는 함수라고 할 수 있나? 그치 맞아. 이거는 함수가 안 돼. 우리 함수의 정의가 기억이 좀 안 날 수도 있는데 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x값이 한 개로 정해졌을 때 y값도 몇 개? 한 개로 정해지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함수라고 한단 말이야. 맞지? x가 정해졌을 때 y가 하나로 결정되는 거. 하나로 결정이 돼야 돼. x가 하나일 때 y가 두 개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x의 약수가 y다 라고 하면 이건 함수가 돼? 안 돼? 안 되잖아. x가 예를 들어서 4로 정해졌어. 그럼 y가 될 수 있는 게 뭐야? 1하고 2하고 4잖아. 몇 개가? x가 하나 결정됐을 때 y가 몇 개가 나와? 3개 나오니까 이런 건 함수가 아니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래? x의 약수의 뭐야? 개수가 y다 라고 하면 이건 함수가 맞지. x가 4로 결정되면 개수가 몇 개야? 3개니까 y가 3으로 이제 하나로 결정되니까 이런 건 함수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 함수의 정의에 맞지가 않아 얘는. 왜냐면 x 값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2라고 쳐봐. 그럼 2를 이렇게 딱 대응을 시켰을 때 y 값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두 개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건 함수가 아니다 보니까 잘 안 나오는 거지. 이해했어? 되지? 그래서 아무튼 요게 3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4번 같은 경우는 절대값 y에 절대값 f 절대값 x 그러니까 x, y에 다 절대값이 들어가는 경우거든. 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예시로 절대값 y는 절대값 x 플러스 1 이것도 함수는 아니거든. 실제로 따져보면 함수는 아닌데 근데
가끔 나와. 이거는 이제 뒤에 좀 더 너네가 저 공통수학 2 쪽에서 그치 2 쪽에서 조금 이제 가끔 나오기도 해. 그리고 그 이후부터 거기서부터 그 이후에 조금씩 이제 가끔 나오기도 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기억하는 게 좋은데 오히려 3번보다 잘 나와. 4번이 오히려. 그래서 이건 좀 기억해 주는 게 좋은데 이것도 이제 나눌 건데 근데 얘는 이제 총 몇 가지로 나뉘겠어? 4가지로 나뉜 거야. 4가지. 그치? 절대값이 2개다 보니까 4가지로 나뉠 거야. 그래서 일단은 해보면 첫 번째로 x가 0 이상이고 y가 0 이상이라고 생각해볼게. 둘 다 양수야. 그럼 어때? y는 x 플러스 1이 나올 거야. 그리고 x가 양수고 y가 음수라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나와? 얘 그대로 x 플러스 1. 얘 마이너스. 그치? 그럼 뭐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오겠지. 그치? 그리고 x가 음수고 y가 양수야. 그럼 어때? y는 그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x가 음수고 y도 음수면 어때? y는 x 마이너스 1로 나올 거야. 요렇게 해서 그리는 거거든. 자 그리고 생각해봐. 이거는 어딜 얘기하는 거야? 그치 1사분면이야. 맞아. x 양수면서 y 동시에 양수인 건 1사분면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뭐겠어 그러면? x가 양수고 y가 음수야. 4사분면이지. 그치? 꼭 1, 2, 3, 4는 아닐 수도 있잖아. 왜 자연스럽게 2사분면으로 가냐? 이건 몇 사분면이야? 이게 2사분면이지. 그치? 얘가 2사분면. 얘가 3사분면이고. 맞지? 그래서 각 사분면에 따라서 그래프가 4개가 있다는 얘기야. 다 다르다는 얘기야. 하나씩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씩 그려볼게. x축 있고 y축 있어. 1사분면에서는 뭐야? x 플러스 1이야. x 플러스 1. 1사분면에서. x 플러스 1을 어떻게 그려줘? 이렇게 그리잖아. 근데 이 그래프에서 뭐만 자르는 거야? 어디만? 1사분면만. 1사분면만 쓰는 거야. 1사분면만.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어때? 4사분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이렇게 그려지잖아. 아이고. 이렇게 그려지네. 맞지? y절편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뭐야? 어디만 쓴다고? 4사분면만 쓴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마이너스.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면은 이렇게 그려지네. 그치? 이렇게. 근데 이게 몇 사분면만 쓰는 거야? 2사분면만 쓴다고. 이렇게. 그 다음 얘는 x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네. 이거 몇 사분면만 쓰는 거야? 3사분면만 쓰는 거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지. 이것도 함수는 아니야. 그치? 특이하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 나온다고. 됐냐? 그리고 이 그림보다 제일 잘 나오는 건 보통 어떤 그림이냐면 요런 게 제일 잘 나와. 요런 게. 이게 이거거든. 이게 지금 4번 예시 중에 또 하나인데 요게 좀 잘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얘를 이제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이렇게 다 4가지 경우를 나눠서 그렸을 때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나오거든. 요렇게. 무슨 그림이야? 다이아몬드 그림이야. 다이아몬드. 오케이? 물론 지금은 정사각형이 맞지. 근데 이제 여기서 개수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살짝 이제 좀 찌그러진 정사각형.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마름모가 나오는 거지. 마름모.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마름모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그림이 좀 잘 나온다는 얘기야. 물론 함수는 아니야. 그지? 함수는 아닌데 이거랑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함수를 섞어서 이제 낸단 말이야. 요 그림이랑 뭐 예를 들어서 1차 함수랑 뭐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그럼 1차 함수 직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여기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나잖아. 그럼 여기보다 조금 더 내려오면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잖아. 계속 두 점에서 만나다가 그러다가 여기 마지막 여기가 다시 한 점에서 만나니까 이거에 관한 범위를 좀 구할 수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아니면 너네가 나중에 배우는 어떤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그 원의 방정식이랑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됐어? 그래서 요거는 조금 3번보다 오히려 좀 더 잘 나오는 그림이라서 좀 기억을 해놓는 게 좋다고. 근데 나와봐야 딱 거의 요 그림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나와봐야. 됐지? 그래서 이 그래프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연습이 조금 이제 연습을 좀 하면 오히려 이게 훨씬 쉬워. 이렇게 푸는 게 식도 좀 적고 내가 이제 써야 되는 식도 좀 적어지고 빨리 풀 수도 있기 때문에 훨씬 이게 더 쉬울 수 있어. 알았지?
그래서 요거는 좀 숙지를 하고 있으면 좋다. 네, 지금 나왔네 바로 10번. 얘도 지금 뭐라 나왔어? 절대값이라고 나왔잖아, 그치? 절대값.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래. 물론 이걸 절대값을 그냥 풀을 수도 있거든. 그냥 만약에 푼다고 하면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 6보다 작고 뭐야?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앞에서 배웠던 공식이잖아, 그지? 그걸 활용해서 ABC 형태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걸 또 이제 푸는 건데, 요거 1번에서 풀고, 요거 2번에서 풀어서 요거 가지고 공통 범위를 찾는다, 뭐 이런 건데, 뭐 한번 해보면 그냥 이렇게 나오지, 처음에. 그래서 2x 마이너스 5니까 어떻게 나와? x가 뭐보다 작아? 0보다 작고 또는 2분의 5보다 크다. 두 번째 거는 12. 인수분해 되나 이거? 1, 2에 3 아니네. 4, 3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네, 괜찮네. 그치? x의 범위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나오지. 공통 범위 있나? 공통 범위. 그리고 0보다 작다. 2분의 5는 이쪽에 있네, 그지? 공통 범위 2개 나오는구나. 여기랑 여기 나오네. 그럼 여기에 정수는 몇 개 나와, 여기서? 1개 나오지. 여기는 몇 개 나와? 1개 나오지. 그러니까 총 몇 개라는 거야? 2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그 함수 쪽으로 생각을 해볼게. 절대값 2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잖아. 요거를 함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y는 6이라는 이 x축 평행한 직선이 있지, 그지? y는 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건데, 그럼 뭐 일단 요거부터 그려볼게. 자, 이거 어때? 인수분해가 되나? x축과의 교점을 좀 찾아보면 1, 2하고 안 되냐? 안 되네. 그치? 안 돼. 안 되니까 대충 판별식 때려보면 어때? 양수 나오네, 확실히. 그치? 확실히 뭐 양수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뭐 그냥 굳이 안 찾을게. 어차피 우리 6이랑 비교할 거니까 굳이 안 찾고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확실하니까 대충 이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렇게. 맞지? 여기를 그냥 알파하고 베타라고 해보자. 됐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절대값이니까 뭐야? 이걸 올릴 거 아니야. 이렇게 접어 올릴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올릴 거야. 그리고 y는 6이라는 걸 찾으면 되는데 6이 이제 이쪽에 있을지 이쪽에 있을지 모르잖아, 그지? 어디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비교해보기 위해서 대칭축 정도는 찾아볼게. 대칭축은 2분의 5, 4분의 5지. 맞아? 됐지? 그럼 이거 대입하면 얼마냐? 4분의 5 대입해보면 16에 8분의 25,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25, 그 다음 마이너스 6. 얼마야 계산하면 8분의 25 마이너스 50에 마이너스 48. 얼마 나오지? 8분의 98에서 빼면 얼마냐? 73인가? 8분의 73이야. 대충 얼마야 이게? 9점 얼마가 나오네. 9점 얼마? 그러면 6은 어디 있단 얘기야? 여기 밑에 있단 얘기네. 이렇게. 좀 더럽네. 그치? 이건 좀 더러워. 그러면은 얘가 더 작은, 그러니까 얘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 부분 그리고 또 뭐야?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 x값과 여기 x값 그리고 여기 x값과 여기 x값. 그러니까 지금처럼 나오긴 하네. 그치? 이쪽 왼쪽에 이제 범위가 하나 있고 여기 그 다음 오른쪽에 범위가 하나 있고 이렇게. 그래서 어찌됐건 이걸로 구하려면 또 연립은 또 해야 돼. 이 그래프랑 6이랑 연립해서 근 찾고 이 그래프랑 6이랑 연립해서 근 찾고. 됐어? 그러니까 지금은 차라리 이게 더 쉬운 편이네. 지금은. 그치?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도 이제 풀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 2차 방정식이지.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야, 이거는 몇 가지가 있어? 실근의 부호라는 건 일단 3가지가 있지. 요게 사실 뒤에 배우는 이제 근의 분리에서 조금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일단 실근의 부호라는 거는 첫 번째,
그러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방정식에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뭐야? 두 근이 뭐야? 모두? 그렇지, 모두 양수라는 게 있지.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뭐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잖아. 물론 이제 k라는 거는 저 2차 방정식에서 개수에 좀 들어가는 그런 미지수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지. 첫 번째 뭐 있어?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은 거지.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두 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서로 다른 두 근일 수도 있지만 서로 같은 두 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걸 다 합쳐서 0 이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만약에 이 앞에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붙었어. 그러면 뭐만 하면 돼? 크다만 하면 되지. 크다만. 그치? 그래서 그건 너네가 문제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거 쓸 수 있고, 두 번째는 두 근의 합이 0보다 어때? 크겠지. 그치?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수끼리 더하면. 그리고 두 근의 곱은 0보다 작다. 이렇게. 아, 미친놈아. 크다. 그치? 맞아.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뭘 찾는 거야? 세 개의 공통 범위를 찾는 거지. 그래서 세 개의 이제 연립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두 근이 모두 있어? 음수라는 것도 있겠지. 양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음수일 때는 똑같아. 뭘 쓰면 돼? 첫 번째 판별식이 0 이상. 또 두 번째 합은 음수지, 그치? 곱은 어때? 양수겠지, 그치? 요렇게 있고. 세 번째는 두 근의 부호가 어때? 그치? 부호가 다르다. 자, 이거는 뭐만 쓴다고? 뭐만 써? 두 근의 곱만 쓰는 거야. 판별식은 어때? 왜 안 써? 판별식은 굳이 쓸 필요가 없어서 안 쓰는 거야. 왜냐면 생각해봐.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며. 그러면 이 두 근은 무조건 서로 다른 뭐란 얘기야? 두 실근이란 얘기 아니야? 부호가 다르다라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부호라는 게 있다라는 거는, 부호라는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는 허근일 수는 없다는 얘기지. 허근이라는 건 대소관계가 불가능하다 했으니까 부호가 의미가 없다고, 얘는. 그치? 마이너스 2i든 플러스 2i든 그건 부호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 허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두 근의 부호가 나왔다는 얘기는 어찌됐건 실근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부호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서로 다른 두 실근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근의 합은 알아, 몰라. 그치? 누가 더 큰지 모르잖아, 절대값이.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못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쓸 수 있는 거는 두 근의 곱만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요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얘가 훨씬 쉽다고 생각하면 돼, 3번 같은 경우가. 그리고 그러니까 3번이 제일 쉽다 보니까 여기에 추가로 뭐가 나오기도 하냐면 두 근의 절대값의 그 대소가 나와. 절대값이 뭐 음수인 근, 음근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나와. 절대값이 음근이 더 크다. 그러면은 두 근의 합이 뭐인지는 알 수 있잖아. 뭐야? 0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지? 음수의 근이 절대값이 더 크니까 양수보다. 그러니까 음수가 나온다. 두 근의 합은 음수다라는 거 추가로 해서 같이 연립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 그래서 아무튼 문제 꼼꼼하게 읽고 문제 풀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의 좀 일반적인 내용이 이제 뭐야? 실근의 부호의 일반적인 내용이 두가 아니라 근의 분리라고 하지. 근의 분리. 맞아? 근의 분리인데 얘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똑같아.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두 근이 모두 P보다 뭐한 거?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걸 함수랑 좀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로 그렸을 때 이렇게 P가 이쪽에 있고 두 근이 알파, 베타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맞아? 이런 그림인데 이 그림을 만족하기 위한 뭐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뭐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여기서 봐봐. P가 만약에 P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값인데 P가 만약 0이라면 어때? P가 0이면 이거랑 어떤 거야? 같은 거지. 그러니까 P가 0일 때가 이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의 좀 일반적인 내용이 얘라는 거지. 그래서 이때 P가 이제 뭐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 뭐가 될지 모르는데 이때 0일 때가 이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럼 이제 P가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또 써먹을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 판별식이 0보다 어때?
크거나 같다.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중근이 돼도 충분히 그림이 괜찮잖아. 그지?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고. 두 번째는 얘는 쓰는 게 이제 대칭축을 쓰는 거지. 앞에서 두근의 합을 썼다면 여기서는 이제 대칭축을 쓰는 거야. 가운데 선은 당연히 어때? P보다 클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대칭축은 P보다 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수 값이지. 이 함수를 fx라고 생각했을 때 P를 이 함수에 대입하면은 양수야, 무시야? 양수잖아. 올라가니까. 그래서 양수다라는 거. 이렇게 세 가지의 공통 범위를 찾아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뭘 쓸지만 알고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쉬워. 뭘 써야 되는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그래서 그것만 잘 기억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근이 모두 P보다 뭐 하는 거야? P보다 작다라는 것도 있겠지, 그지? 작다. 그럼 그림은 반대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겠어? 판별식이 0 이상, 또 축은 P 미만, 함수값은 0초가 마찬가지 올라가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일단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아볼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볼은 굳이 할 필요는 솔직히 없긴 해. 이게 방정식이잖아, 그지? 방정식이니까 앞에가 음수면 양수로 바꿔버리면 되니까. 맞지? 그래서 위볼은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긴 한데 근데 위볼로 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긴 하거든. 그럼 그건 그냥 뭐 그림 반대로 그리면 되니까. 그지? 그려놓고 이제 풀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풀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어? 두 근 사이에 뭐가 있어? 그치,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 알파, 베타, P. 네, 이렇게. 얘는 뭐만 쓰냐, 얘도? 판별식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없어? 당연하니까. 얘랑 사이에 어떤 다른 숫자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달라야지, 이 둘이. 그치?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 다음 대칭축은 어때? 알아, 몰라? 몰라. P보다 클지 작을지 모르잖아, 그지? 요 가운데 선이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몰라서 또 못 쓰는 거지. 결국 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함수값밖에 못 써. 함수값. 얘가 0보다 어때? 작다가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이 있는데, 근데 앞에서 했던 실근의 부호는 1번만 나오거나 너네 1번이면서 동시에 2번일 수 있어? 불가능하잖아, 그지? 마찬가지 동시에 3번일 수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로 나오거든. 그래서 좀 간단한데 얘 같은 경우는 P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P가 예를 들어서 1이고 또 하나가 뭐 3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뭐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고 3보다는 작다. 그리고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 이런 식으로 1, 2, 3번을 전부 섞어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기 나름이야, 진짜. 이거는 1번, 2번만 섞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 섞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문제마다 좀 다른데 그 중에서 그래도 3번이 섞이면은 좀 편한 건 뭐야? 3번이 섞이면 판별식과 대칭축은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함수값만 잘 써주면 되는 거야. 왜냐면 얘 안 써도 되니까. 됐어? 그래서 3번이 섞이면 굳이 다 할 필요는 없고 함수값 정도만 해주면 되고 근데 3번 안 섞이고 1, 2번만 섞이면 정말 최악이지. 다 해야 되니까. 맞지?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것도 13번 잠깐 보면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래. 일단 뭐 써야 돼, 처음에? 판별식이 0보다 커야지. 서로 다른이라 썼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이라 나왔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12a가 0보다 커야 돼. a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작아야 돼. a의 범위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아야 돼. 할 수 있지? 그 다음 두 근의 합 0보다 커야지. 맞지? 곱! a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커야 돼. a의 범위는 0보다 작거나 3보다 크겠지. 됐어? 그럼 이 세 개의 무슨 범위? 공통 범위를 찾아야지. 어디냐?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겠지, 그지? 이게 잘 안 보이면 이제 그 그림을 그려주면 되고
아무래도 이제 3개 이상이 나오는 범위면 헷갈려 이게. 그래서 이게 집중을 진짜 빡 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좀 이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전 장치로 해서 그림은 그려주는 게 좋지. 3하고 4 사이 이게 답이 되겠지. 그 다음 16번 더 보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4보다 작도록 하는 자연수 A, B 순서상 개수를 구하래. 그렇지. 그럼 이 그림을 따져보면 아볼 그래프에다가 X축과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냥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림은 이렇게 그릴게. 알파, 베타. 그럼 처음에 쓸 수 있는 게 뭐 있어? 첫 번째로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b,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지. 이것도 중근일 수 있으니까, 맞지? 서로 다른 뭐 그런 게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a가 4보단 작아야 돼, 맞지? 그 다음 함수값은 어때? 4 대입하면 16 빼기 8a 플러스 b가 0보다 커야 돼, 맞냐? 야 이씨 개 이거 씨 너무 많은데? 그럼 요거 일단 해볼게. 자, a제곱이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첫 번째 나왔었고, 그 다음 a가 4보다 작다고 했고, 그러면은 b도 이거 정리해볼까? b는 8a 마이너스 16보다 커야 돼. 다 만족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그치, 다 만족해야 돼. 그럼 이제 기준을 a로 잡아볼게. 요 놈이 있으니까 자연수라며, 그치? 그럼 a가 될 수 있는 게 어차피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잖아. 해보자. a가 1이면 어때? a가 1이면 b는 1 이하네, 그치? 이거랑 그 다음에 대입하면 얼마인데? b가 마이너스 8 초과. 그럼 될 수 있는 자연수 몇 개? 한 개지, 그치? 1,1 이렇게 한 개 나오네, 순서상, 맞지? 그 다음에 a가 2라고 생각해볼게. 어때 그러면? b는 4 이하. 그 다음에 또 b는 이거 합칠 수 있겠구나 보니까, 그치? 이거 합쳐서 쓸 수 있겠네. 8a 마이너스 16보다 크고 a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렇게 합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어때? 2 대입하면 0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네, 맞지? 그럼 몇 개 있어 순서상? 4개 있겠지. 2,1부터 해서 2,4까지 나오겠지. 그 다음 세 번째는 a가 3이면 어때? 3, 8에 24에서 16 빼면 얼마냐? 8이야, 진짜? 8보다 크고 b가 9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거는 뭐야? 3,9 말고는 없지, 그치? 이렇게. 그래서 몇 개야 총? 6개인가 나오겠네. 그치, 6개. 됐어?